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편평사마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 얼굴에 잡티 제거를 위해서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이었어요. 집 근처 병원에서 점을 빼고 점 제거한 부위에 지생 테이프를 붙이고 오신 상태였는데 이상했죠. 점을 제거하러 가셨었으면 그 병원에서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다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병원에서는 점만 제거를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편평사마귀가 엄청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점 제거만 권유를 받고 점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도 해결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사연이 어찌되었건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편평사마귀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병변인데 오돌도돌하게 얼굴의 여러 부위에 많이 깔려있는 색깔은 없는 병변이죠. 그래서 저도 편평사마귀가 의심이 되면 그냥 육안으로 진찰을 하지 않고 돋보기 1.6배 또는 2배 정도 되는 확대경을 눈에 쓰고 면밀히 관찰을 한 다음에 편평사마귀인지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평사마귀라고 진단을 하기가 비교적 쉽기는 한데 비립종이나 아니면 작은 검버섯 이런 병변들은 편평사마귀랑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때는 여드름 초기 병변처럼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치료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나 어빔약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치료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기보다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합니다. 진단명이 바뀐다고 해서 치료 장비나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편평사마귀로 보고 또는 검버섯으로 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은 점을 여러 군데 빼긴 했는데 편평사마귀가 얼굴에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편평사마귀 제거를 권유를 해드렸죠.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고 또 단축 업무를 하고 밖에 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절이 얼굴에 그동안에 못 뺐던 걸 빼기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를 제거를 하기로 했는데 편평사마귀를 제거를 할 때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병변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대충대충 보면서 치료를 하면 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찰할 때 활용을 하는 돋보기를 눈에 끼고 시술할 때 하나하나 조명을 잘 비추면서 제거를 해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한번 제거를 하고 나면 아주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되게 아픕니다. 눈도 아프고 눈도 안 좋아지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치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그 순간에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지만 얼굴을 전체에 편평사마귀 치료를 할 때는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2회나 3회 이렇게 횟수를 여러 번 두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자세하게 보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딱지가 떨어지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 보게 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편평사마귀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시술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시술을 하고 또 딱지가 떨어지고 재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 보게 되면 또 몇 개 빠진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평사마귀가 한두 개 있어서 본인은 그것만 빼러 왔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자세히 보면 바이러스가 많이 잘 퍼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최소 두세 배, 보통은 뭐 5배에서 한 10배까지도 개수가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신 편평사마귀 치료이지만 횟수가 여러 번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도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많이 깔려 있어서 2번의 치료를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제가 1회차 때 덜 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이는 대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거울로 서로 확인을 좀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한 번의 치료가 다 잘 안 된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치료하는 사람도 아주 집중을 해서 꼼꼼히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본인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에 대한 가능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다 번지고선 오시는 것보다는 몇 개 보이지 않을 때 와서 간단하게 제거를 하시는 게 본인도 덜 불편하고 치료 횟수도 줄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평사마귀 제거는 만족도가 아주 좋은 시술이에요.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오돌도돌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손이 가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얼굴이 아주 맨들맨들해지고 깨끗해지고, 보통은 그렇게 해서 얼굴에 있는 편평사마귀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그런 분들이 목이나 몸통 이런 데까지 편평사마귀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까지는 많이들 치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 딱지가 앉게 할 수도 있고, 그 딱지를 생리식염수로 밀어서 이렇게 닦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붙여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요. 한두 개 그냥 테이프를 붙일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태운 조직을 밀어서 매끈하게 해놓고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데 빼는 부위가 뭐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하나하나 다 테이프를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지를 밀지 않고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보습제랑 연고만 좀 바르게 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백 개의 편평사마귀를 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한 번의 치료가 다 안 되고 여러 부위에 있어서 만족이 되시면 다른 부위까지 치료를 하시게 되고, 관리하는 방법은 한두 개면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수백 개이기 때문에 태운 딱지를 이용을 해서 재생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평사마귀는 마스크 끼고 겨울에 옷으로 목을 가릴 수 있고 하는 이런 시기를 이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